네,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10월 22일 총파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관련한 임금교섭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올해 임금교섭 핵심 요구안 다들 알고 계신가요? 차례차례 보겠습니다. 기본급 9% 인상, 근속수당 인상, 근속수당 상한 폐지, 그리고 복리후생 차별 해소, 이렇게 4가지의 핵심 과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근속수당은 여러분들이 근무 연한이 길어질수록 정규직과 우리 비정규직의 차이가 벌어지는 핵심 차별 요소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최대 인상, 상한 철폐 2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 차별 해소, 명절 때 정규직은 조기, 비정규직은 멸치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정말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복리후생 문제만큼은 확실히 정규직과 차별 해소하자, 올해 임금교섭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10월 20일 총파업이냐?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파업이냐? 한번 볼까요? 파업은 우리 노동자들이 가진 가장 위력적인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뭐 돈도 없고 백도 없기 때문에 가진 무기는 유일하게 단결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바로 파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우리의 힘을 잘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날짜 얘기입니다. 왜 하필이면 10월 20일이냐? 뭐 점쟁이한테 좋은 날짜라도 받은 거냐? 이렇게 생각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 여기 화면에 표 보시는 대로 10월 중순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부터 해서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내년 6월 교육감 선거까지 쭉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거의 계절에는 한국 사회 변화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이 오고 가는데, 이 다양한 논의에 우리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빠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시기만큼 정치권이 노동자들의 목소리, 유권자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의 요구를 널리 힘있게 잘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화면에 나오는 얼굴들 요새 뉴스에서 많이 보시는 얼굴일 겁니다. 뭐 이재명, 윤석열, 최재형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재명은 이재용 석방돼야 된다, 윤석열은 일주일에 120시간 일해야 된다, 최재형은 국민의 삶을 왜 정부가 책임지냐, 이런 어떻게 보면 허황되고 그리고 왜 대통령을 하는지 모르겠는 어이없는 얘기들을 많이 쏟아내는데, 이런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 국민들의 정말 먹고 사는 삶의 문제가 대선 시기에, 선거 시기에 얘기될 수 있도록 10월 20일에 우리 조합원들이 절호의 기회에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업으로 우리의 요구를 알려내고 힘을 보여주는 우리 교육공시본부 조합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0월 20일 총파업, 과연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금투쟁, 공무직위원회 투쟁 승리입니다. 올해 요구안인 기본급 9% 인상, 근속수당 인상과 상한 폐지, 그리고 복리후생 차별 해소, 요거를 우리가 쟁취하기 위해서는 힘차게 파업에 임해야 되겠고요. 네 번째, 공무직위원회 내실화라는 과제가 나와 있는데요. 공무직위원회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나요? 공무직위원회는 2019년 우리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동 총파업을 통해서 쟁취한 기구인데요. 우리 같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인사와 처우 등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생긴 범정부 기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따끈따끈한 얼마 전 8월에 예산 편성할 때 공무원 인상률보다 더 높여서 인상해야 된다, 격차를 좁히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교육부와 정부 부처에 건의하는 건의서를 발송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경력인정제도와 관련된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획재정부와 교육청이 돈, 핑계를 대면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금교섭과 연계해서 강력한 투쟁이 필요한 시기고요. 또 하나, 이 공무직위원회가 2023년 3월이 마지막 기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2022년이 마지막 해라고 보면 되는데, 2022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물이 들어오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올해 말 힘차게 우리가 힘을 모아서 투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교육공무직제 완성입니다. 우리 작년 11월
벌써 1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정말 열심히 우리가 힘을 모아서 교육공무직 법제와 10만 국민동의 청원을 달성했죠. 그런데 거의 지금 1년이 다 돼가도록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에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려고 할 텐데 그때 우리가 제대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교육공무직제 완성을 걸고 힘찬 파업을 벌여야 될 수 있겠고요. 또한 그 과정에서 아직 우리 교육공무직 노동자 내에 제대로 고용 안정이 안 돼서 그리고 교육공무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직종들이 있죠. 그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돼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복지 강화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 학교에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담당하는 수업 이외의 영역들이 참 많이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그 교육복지로서의 학교 기능은 넓히고 그래서 그걸 담당하는 우리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위상은 높이는 그런 과제를 우리가 또 이번 기회로 실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양극화 차별 철폐입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임금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심하죠. 그리고 좋은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그야말로 청년들이 신음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우리 교육공무직 본부의 중요한 과제일 텐데요. 특히 양극화 차별을 철폐하는 것은 우리만의 힘으로는 어렵죠. 그래서 민주노총이 거침없는 총파업, 불평등 갈아엎자라는 총파업을 역시 저희와 함께 이 여러 가지 5가지 과제를 걸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이제 기후이기 때문에 탄소를 내뿜지 않는 다른 산업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탄소를 내뿜는 산업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해지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라. 그래서 정의로운 산업 전환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재난 시기에 해고를 금지하라. 그리고 사회 공공성을 강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라. 이런 요구들을 걸고 민주노총이 힘차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소식은 바로 얼마 전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구속됐죠. 구속되는 이런 탄압 속에서도 우리 조합원들 굴하지 않고 더욱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더 높이는 10월, 11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래왔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많은 요구와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이거를 쟁취할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텐데요. 보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복리후생 차별에서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초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상여금 이런 것들은 직무의 성질이나 업무 난이도 등과는 무관하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공무직과 공무원의 차별을 해소해야 된다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권고죠. 그래서 이런 좋은 권고안이 나왔을 때 이거를 명분으로 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투쟁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기구인 기획재정부가 뭐라고 하냐면 돈이 없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수 없다. 그리고 교육부랑 교육청, 우리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여기서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 교육공무직원 총액이 인건비 집행 비율을 지금 초과했다. 그래서 기재부와 감사원의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임금 인상 기조를 억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돈이 없을까요? 보겠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그러니까 교육부가 교육청에 내려주는 이제 세금인데요. 이게 약 6조 3천억 정도 교육부가 증액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 6조 3천억이 모두 다 저희에게 쓰이는 것은 아니고 보통 예산 대비 교육공무직 인건비 비율이 5.5% 정도 되는데 그래서 6조 3천억에 5.5%를 하면은 약 3,5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우리 교육공무직 노동자가 17만 명 정도니까 3,500억 나누기 17만 명을 하면은 1인당 연간 200만 원 정도의 처우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 달에 약 15만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결코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이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재정 여건이 좋아진 것을 발판 삼아 우리의 요구와 목표를 쟁취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알면서 힘차게 단결해서 투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투쟁하고 집회하는데 코로나 얘기 안 할 수 없죠. 코로나로 모이면은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고민들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본부도 역시 고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합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거리 두기 등을 최대한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그때 파업할 때 정부의 거리 두기 지침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모두 한 곳에 모여서 예전처럼 그런 집회가 어려울 경우에는 한 곳에 모이지 않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부 의사결정 기구인 상무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적절한 방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많이 어렵고 위기고 모이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이제 곤란한 지점이 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를 가만히로 안다 이런 속담이 있죠. 그래서 우리를 가만히로 알기 전에 코로나로 사실은 차별과 양극화가 더 심해졌죠. 그 이전보다 엄청나게 더 많이 사회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새로운 사회로 갈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이런 불평등과 양극화 때문에 힘들고 죽어나간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요. 이 계기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결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그런 10월, 11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합원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조합원분들 그래서 언제 나가면 돼요? 네? 날짜가 며칠이에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오기 전에 먼저 스트라이크 전국 원정 투쟁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조금 일정이 상이할 텐데 저희 본부 임원이 전국 17개 시도를 돌면서 조합원들 직접 만나고 그 다음에 투쟁하는 우리 노동자들을 만나서 지역의 분위기도 끌어올리고 총파업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원정 투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 전에 여기 스트라이크 전국 원정 투쟁에 다들 지역별로 본부 임원이 오시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 달력에 꼭꼭 빨간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되겠죠?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민주노총 그리고 우리 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전국 여성노조와 함께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총파업이 10월 20일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데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총파업을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 권한을 진 곳은 바로 교육청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계시는 바로 그 지역에서 흩어져서 각 시도교육청을 압박하고 우리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달라 이런 투쟁들을 적극적으로 11월 중순 정도까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도 교육청이 별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계속 우리는 무기가 남아있죠. 특히 10월 말 11월 말에는 의제별 파업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고용 불안정 직종, 방학 중 비근무자 직종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의제별로 어떤 것을 우리가 이슈화시켜서 우리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잘 알려낼 것인가 의제별로 묶어서 하는 그런 파업을 고민하고 있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것도 어렵다 하면 11월 22일 이후에 1차 총파업에 이은 2차 총파업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언제 우리가 쉽게 우리 요구안을 쟁취한 적 없지 않습니까? 올해도 우리 조합원들 어려운 시기지만 함께 힘 모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조합원들이 함께 하나된 모습으로 해주신다면 교섭이 타결되고 여러 가지 투쟁 과제들도 승리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파업의 큰 걸음으로 학교와 사회 대전환을 시작하는 10월 20일 교육공무직본부 총파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총파업을 시작으로 학교와 사회 대전환 우리가 앞장서서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투쟁의 현장에서 함께 뵐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